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 대표님, 항상 주도주의 흐름을 쫓아가는, 주도하는 김기수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주도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악착까지 쫓아가신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았는데 일단 주도주 얘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시장 흐름이 우리 시장이 계속 글로벌 시장 대비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하는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2,700 뭐 아직 못 미쳤어요, 그죠? 6월에는 이제 또 남은 시장에는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이 지금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독약청청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뭐 하나 도표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예. 5월달 이제 지난주까지 마감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신저가 종목이 52주 신저가 종목이 거래소에서 99개, 코스닥에서 또 이 몇 개예요? 그럼 많다는 거죠? 네, 261개 정도. 그럼 많은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 많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은 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일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왔다는 건 반대로 어느 섹터나 어느 종목은 올라가면서 지수는 박스권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와 종목이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가장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내는 섹터가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에서 7월로 뭐 9월로 그러니까요. 11월로 네. 뭐 올해에 3번에서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성장주 바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눈앞에 나타나는 실적이 강한 부분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해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신저가 종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몇 개 종목만 치고 쏠림이잖아요, 그죠? 네. 전력기기나 몇 개 종목만 치고 가고 나머지는 흘러내렸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지수를 뚫으려면 삼전이 움직여야지 갈 거고 네.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 트레이딩 이런 그 순환매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순환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네.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제 뭐 낙폭과대하다가 잠깐 반등하는 걸 또 순환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순환매를 노리다가 계속해서 물릴 수 엮이게 되는 있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주식에서 말이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주식쟁이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세 흐름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어느 섹터가 주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갈 거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추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작년 1월 달만 해도 사실 그 AI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2월 달에 로봇 그리고 2월 중순 15일부터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주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HBM이 꾸준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1월 달 부분부터 HD 현대일렉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은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 AI 전력 소모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2월 흐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었던 부분이 HBM 관련주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다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월 말부터 3월 29일부터 실리콘2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그 섹터 부분이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가고 나머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저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매라고 여쭤봤더니만 순환매 양상은 또 딱히 순환매라고 표현하기 못하면 어쨌든 차별화된 주도주의 순환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죠? 주도주가 예. 그게 시장 전체는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네네. 특징인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사실 뭐 현대차도 사실 올라오긴 그렇죠. 올라왔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기아도 조금 올라오긴 음.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힘이 그렇죠.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2차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네.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 도표 하나만 딱 네. 보게 되면 미국 주식만 주워 담는 서학개미들.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시장에서 국장에서 빠져나가서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는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6월 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매도 종료 시점인데 네. 그걸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금투세와 관련돼서 그렇죠. 예. 그죠? 사실 금투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와 관련돼서 채권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니까 네, 네. 이런 불확실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부분. 이러니까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이 끌고 올라갈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힘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 PBR 관련주도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저 PBR 관련주 부분에서 금투세를 비롯해서 상속세나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부가가치세 인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야당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사실은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장세는 트레이딩하기에는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장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장이에요? 예. 너무 좋은 장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지수 관련주들이 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네. 단박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에너지는 있으니까 시장에. 에너지의 네, 여건. 네, 네. 자, 이제 요거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주말에 나왔죠. 5월 수출 수출이 전년비 21.3% 증가했다. 네.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 강세였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죠. 그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네. 그죠? 또 다 에너- 5월 뭐, 수출이 그렇죠. 좋았습니다. 네, 뭐 에너지는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예. 그죠? 네, 네. 요거 이제 요 15대 품목 증감률을 1월에서 5월까지로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선박, 반도체 그리고 이 가정용 전자 뭐 이쪽은 상당히 좋고 반면에 2차 전지, 철강 이쪽은 누적으로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수출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그런 섹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1일 그리고 10일, 20일 이 부분의 수출 립 실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각 개별 기업의 실적과 연결시켜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아주 더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 얘기는 뭐 따로 할 텐데 2차 전지 얘기도 살짝 해주신다 그래서 왜냐면 2차 전지는 사실 주도주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그죠.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이제 흘러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2차 전지도 좀 돌아서야 코스닥도 좀 돌아설 수 있는데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겁니까? 주식은 위로하지 말라 그랬는데 2차 전지 말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리고 있는 종목이 이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작년 연말부터 캐집니다. 그래서 뭐 포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부분의 그 전기차, 완성차 부분들이 이 투자를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고 그것이 실적으로 4, 4분기에 쇼크가 났고 그리고 1, 4분기에도 또 쇼크의 여진이 남아 있는 흐름 부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도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마켓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힘든 네. 상황이고 이제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이미 지금 시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매도의 부분도 늦었고 그러나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 그죠? 아까 이제 앞부분하고 맞춰 들어가는데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쪽은 이 금리하고의 연관성이 큽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나 또 지금 자동차 할부 금융 뭐 해서 7, 8%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를 이 판매 대수가 확 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체적으로 이 중국 제품과 관련돼서 품목별로 관세를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미 지역에서 일정 정도 수혜를 보여줄 텐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그죠? LG 엔솔도 신저가 부분에 있어서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리튬 가격도 반등이 제한적이고 또 그러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1, 4분기 국내 3사 점유율도 하락 중이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이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업에서 자동차 완성체 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쉽게 매수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없고 거기다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그걸 다 매도해서 주도주 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렇죠. 몇 분 안 계셔요. 그죠? 다만 여기서 더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지금 내려왔을 때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행여 시장의 이 모멘텀이 좀 바뀌어서 되돌아 나올 때 어느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 거냐 반등이 반전이 셀 거냐 이거를 찾아서 스위칭하는 건 필요로 하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쭉 있다면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쪽이 이후에 이 캐즘의 단계를 좀 극복할 때 가장 원가 절감력이나 그리고 시장 마켓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종목을 압축하고 또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부터 신전기차 8종이 이제 쏟아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보급형 전기차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이쪽 부분 특히 기아의 EV3도 4천만 원 이하대 이 전기차가 보급형으로 나오는 부분 뭐 볼보나 벤츠 그리고 GM의 캐딜락 리릭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비싸긴 해도 새로운 전기차 신차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내에서의 신차의 다양성 그러면서 지금 사실 전기차라고 그러면 테슬라 이 차종하고 이쁘고 그죠? 전기차라고 하는 그 좀 새로운 이미지 이런 흐름이 쉽게 접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일반화되진 않았죠. 아직. 다양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할 거고 사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5월 지금 현대차 투싼도 무진장 판매 신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도 5월에 전기차 판매 부분이 양호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생각했었던 부분보다는 그 폭이 적은 거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네. 친환경이 어쩌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대법원단에서 그렇죠. 유죄 판결 나고 네. 이제 7월 11일 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데는 크게 큰 그렇죠. 그건 네.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중간층 중도층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영향이 한 1%에서 4%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통계적 부분도 있고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하나 이제 사실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화당에서 이 친환경 정책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정책적인 그 건수나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자꾸 2차 전지나 친환경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은 캐즘 단계와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부분에 의한 하락 부분 이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직 의미 있는 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 부분이 있지만 양극재의 포스코피처임 쪽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망하고 2차 전지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빼놓으신 거 없죠? 추가적으로. 네, 이 정도 됐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투자자는. 예. 그래서 항상 그 주도지 2차 전지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차 전지 잘 갈 때 사실 2차 전지 얘기를 중심으로 거의 했고 그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판이 달라져서 최근엔 전력기기나 에너지 이런 쪽이 가장 핫했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언제 해주고 가셨다고요? 작년 9월 14일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못 뺀 겁니까? 예.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주도주 또 뭐를 최근에 그러면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올해 초에는 HD 현대일렉 네. 그리고 일진전기, 재룡전기 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하다가 네. 3월 29일 날부터 실리콘2를 11,900원부터 공략을 한 달 동안 매수만 화장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2 상승하고 나서 5월 2일부터는 VT 그죠? 리들샷 아시죠? 네. VT를 21,200원에서 24,000원까지 계속 집중 매수를 해서 오늘 34,200원 이상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물론 화장품이 좀 주도주로서 반도체나 2차 전지만큼 그 시총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간과했는데 사실 화장품 엄청 올랐죠. 결국 이제 그런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중심 주도주는 항상 쫓아간다. 김기수 대표님을 저기 자주 모셔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 김기수 씨 유튜브라도 가서 컨닝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제 주도주 얘기할 텐데 예. 지금 그러면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갔는데 지금 주도주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도 네. 역시 화장품을 매수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음식료 부분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원님들과의 이익 부분들 때문에 네, 네. 좀 이제 이익 실현도 하고 다시 이제 단기 매매도 하면서 가거든요.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죠. 올라가 봐야 최고점인 걸 아는 거고 중간에 이제 어떤 특이 사항이 있게 되면 기술적 흐름하고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팅을 할 때는 주식은 베팅의 강도하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2만 원일 때 2만 4천 원일 때 베팅의 강도가 셌다면 그죠? 단계가 50%가 넘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한번 차익 실현해주고 다음 매수를 들어갈 때는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게인 2014년이다. 화장품 산업이 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때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이 가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던가 그때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네. 앵커님도. 예. 그때 이제 중국의 소비의 시대였었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맞아요. 한국 콜마 네, 이러면서 네, 네. 쭉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휘날레를 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2014년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LG 생활건강은 안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 섹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안 오른 종목을 사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되죠. 같은 섹터 내에서 화장품 산업이 좋다라고 네. 그러면 왜 그 산업이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가운데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그 섹터의 성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 로직으로 뭐 대형주가 가면 LG생건 물론 아무리 패시 좀 올랐지만 예. 그런 로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상승의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표도 네, 보여드리면서 네, 보게 되면 네. 그 3월 29일부터 매수를 실리콘투를 11,900원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화장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네.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요 화장품의 4월 요 수출 실적을 그렇죠. 한번 네. 보시면 이 도표 중에 네. 이 3월 달에는 0.8%였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월에 26%. 그러니까 3월까지 0.8% 3월에 0.8% 성장을 했는데 1,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개별 기업들의. 그러면 2, 4분기 4월 달에도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4, 5, 6은 어떻겠습니까?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더 좋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 자 이제 올해 들어서 3월 29일이 요 11,900원이거든요. 실리콘투가. 예. 오늘 또 올랐습니다. 15%. 예. 그래가지고 올해만 480% 올랐습니다. 이야. 그죠? 이제 이 종목들을 뒤따라가는 게 VT. 그죠? 그리고 ISC 뭐 그리고 클리오 그리고 뭐 해장품 중소형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요. 예.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는데 요 변화와 혁신의 이 중심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실리콘2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기업 부분들을 다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해외 기업에 판매하는 그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화장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실리콘2거든요. 네. 옛날에 2014년에는 그죠? 화장품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섹터가 어떤 섹터냐면 면세점 섹터였어요. 그죠? 맞아요. 보따리상과 네네. 면세점. 중국인들이 그런데 와서 쓰게 가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 부분도 많이 발달돼 네.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 변화가 틀린 그렇죠. 부분이라는 다르죠. 걸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뭐 여러분들 K-팝 뭐 이거 선도했던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K-팝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K-팝을 건드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절대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더 네.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도표 중에 여러 가지 도표 부분 핵심 수출이 증가하는데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점유율 2위입니다. 그죠? 놀랍죠, 그죠? 2014년에 이탈리아, 영국, 일본을 제치고 2016년에 독일을 제치고 지금 2020년 부분에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이. 자, 그러면 그 2014년 때에는 중국 시장이 주도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그죠? 우리나라 화장품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68%가 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중국은 중국 비중이 낮아졌고 미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약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러면 이 미국에 한국 화장품이 어느 정도 침투했느냐? 2%밖에 침투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그죠? 일본에는 4%밖에 침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실적들이 엄청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ODM 기업과 OEM 기업들이. 예. 그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우리 요게 이제 한국 화장품 경쟁력이 요 부분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한 3만여 개의 화장품 기업이 있다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아주 카테고리가 세분화되게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 선진 이 시장 동남아 비롯해서 이 침투를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합리적 가격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바뀐 점이 뭐냐면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심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 부분으로 소구점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인 거죠. 네.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이 지금 2014년 네.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었던 부분을 지금 미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요 이제 도표를 하나 딱 보시면 네. 요 5월 29일 날 아랍에미리트 정상하고
했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서도 그죠?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시장도 화장품 열린다. 관세 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카타르나 바레인, 오만 이 6개국 이 한걸프 협력 이사회 이 국가 이 부분도 상당히 GDP 규모가 세계 9위로 큰 범위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죠. 이쪽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 미국 시장은 스킨케어 쪽.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변화된 흐름 부분으로 개별 기업들이 얼마만큼 포커스를 맞춰서 잘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성장의 시장은 열려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단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죠? 저거는 쳐다보지 말고 많이 떨어진 거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차익 실현을 했었던 부분은 그죠? 올라 아주 좋은 것도 속도 조절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술적 흐름하고 병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면 다른 종목 사면 되죠. 네. 그러면 화장품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성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여전히 그 인디 브랜드나 OEM, ODM 업체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는 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공략을 할 때, 네네. 그죠? 자, 한여름이죠. 뜨거운 여름, 이제 6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초 화장품이냐, 아니면 색조 화장품이냐, 또 그 화장품 기업 내에서 선크림의 비중이 어느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종목 부분들을 조정 위치, 그러니까 눌림목을 잘 줄 때 네. 매수하는 건 저는 지금 아직도 더 가야 될 네.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그죠? 네. 뭐 또 원료 만드는 데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 어쨌든 화장품 쪽에 주셨고 그중에서 뭐 몇 개를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종목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장품 이렇게 열거한 네, 종목 네. 중에서 아까 실리콘트 네, VT 이제 매도했고 그렇죠. 아직 한 종목 매도 안 한 종목도 네, 있거든요. 그런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저희가 또 방송 이거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매도하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네, 네.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다 양호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매도한 종목도 나빠서 매도한 게 아니다. 나빠서 매도한 거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심 종목군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화장품 얘기했고요. 예. 다음 이제 음식료 얘기를 하죠. 음식료는 요즘 뭐 삼양식품이 발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화장품 쪽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화장품은 한 PER 기준 20배에서 25배 정도 거래돼요. 네. 그런데 삼양식품이 오늘 10% 정도 또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나 이런 쪽 뭐 음식료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덜한 부분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래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는데 자, 요 기사 하나 보시면 네. K푸드 먹으러 긴 줄 늘어선 뉴욕. 요 이제 2024년 뉴욕 K푸드 페어 개최를 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3년 농식품 미수출이 14억 4천만 달러. 2023년 한 해 네. 동안에. 네. 근데 지금 4월 말 기준 4억 8천만 달러로 지금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K푸드를 좋아한대. 그걸 이제 지금 국내하고 해외 매출, 특히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그 중심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국내에는 내수 시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검은색이 해외 수출 비중인데 삼양식품, 그죠? 그리고 대상, 빙그레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당히 이 매출 성장률, 해외 매출 성장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항상 삼양식품이 여기 올라간다고 삼양식품이 올라간다고 농심을 따라 사고 그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매매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네. 지향하지 않고 예. 지양합니다. 야, 삼양식품은 뭐 한 20만 원대 받던 것 같은데 지금은 56만 7천 원. 완전히 정말 저세상 주식이 돼서 그죠? 야, 엄청 근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삼양식품 차트를 한번 보고 네네.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저 800억 영업이익인가요? 여기 갭상승을 나오면서 했죠, 상한가를 그죠? 갭상승하면서 네,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팔기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죠.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 실적이 앞으로 꾸준할 거고 꾸준한 게 더 성장 흐름을 보여준다면 여기는 출발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요 지금 갭상승하고 나서 요게 박스잖아요. 그죠? 네, 제가 네. 어제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주말 저녁 방송을 하면서 요 내일 올라갈 타이밍이 딱 왔다. 그죠? 여기 왜 물량을 다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실리콘 툴을 하나 한번 비교를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예. 메인으로 보신 건 아니지만 기술적 흐름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네.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속에서 예, 예. 거기에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거라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잡거라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실리콘2 지금 딱 보시면 여기 15,000원 뭐 이때도 얼마나 쌌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44,000원까지 갔어요. 요 15,000원이었고 우리가 처음 공략한 부분이 3월 29일 요 11,900원대입니다. 요날부터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샀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대량 거래가 아니, 대량 거래보다 네, 네. 여기 이때 4,000원, 5,000원 하던 주식입니다. 예, 예. 그죠? 작년 초에는 4,000원, 5,000원.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엔 요 8,000원, 9,000원 하던 주식이 11,900원, 12,000원에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한 달 동안을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를 차트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봅니다. 코스닥인데 자, 3월하고 4월 부분에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3월, 4월 월봉이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이렇게 음봉입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안 빠지면서 물량을 거두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 이전에 7, 8천 원 하던 주식이 여기 박스권에 여기 요 10,000원에서 한 8,0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계속 한 6, 7개월 있었거든요. 여기를. 그죠? 그러면 요 12,000에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리콘투의 시가총액이 1,500억, 아니죠.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아니라 1, 4분기 매출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90억 정도. 그런 부분에서 올해 한 6,5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그럼 결코 많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주가가 그냥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얘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26760 그 HD 현대일렉도 작년에 4월 달에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만큼 꾸준하게 실적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 4월 달부터는 이 전력기기망에서는 좀 초보 투자가들 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HD 현대일렉이 지난주 금요일부로 그 MSCI 리밸런싱이 끝났거든요. 그 이후 좀 이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과 음식료 쪽을 주 포인트로 삼으면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올라온 주식이 섹터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못 견딥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병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시세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주도주름에 있는 화장품과 음식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주도주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얘기 좀 따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과 음식료 쪽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들. 결국은 이제 주가만 레벨만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아도 주가만 보면 안 된다. 그 실적이 쫓아가는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밸류를 따지라는 말씀이에요. 네, 물론이죠. 예, 화장품, 음식료 주도주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뭐 반도체나 AI 모멘텀이 시장을 끌고 왔고 그리고 나서 뭐
전력기기로 그게 이제 또 한 템포 이동을 했고 에너지 쪽인데 김기수 대표님은 지금은 이제 화장품하고 음식 이렇게 좋게 보셨고 그걸 좋게 보면서도 또 다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에 다음 주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는 그죠. 뭐 조선도 좀 오를 때가 됐다는 분도 있고 그죠. 뭐 방산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섹터가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가능성 있는 섹터를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네. 그 이제 주도 섹터를 제가 이제 그 예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사실 시장은 그렇지가 않는 네.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도 섹터 부분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기술적 흐름이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모든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의 현 상황이나 지금의 추이가 이어질 때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정치적인 변수나 아니면 산업의 변수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주식 시장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나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독야청청 갔는데 뭐 어쨌든 경쟁자가 나온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때 다시 또 판단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정밀기계,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 하나정밀기계에서 그 TC본도 부분을 6월달에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이 뉴스가 이제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레벨 작년에 제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를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마디가 오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도 지금은 독주였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의 매출과 영업이익 가지고는 16조인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향후에 5년, 10년 동안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증설을 개출 공장까지 증설한 게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쟁 상대가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죠. 치킨 잘 팔리면 동네에 치킨집들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TC본도 그 잘 나가는 부분을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AI 칩이 가장 좋지만 그죠? 지금 빅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부분이나 또 뭐 애플도 강화하고 있고 자체 AI 칩을 계속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의 범위도 마켓도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나가는 산업. 다만 이제 그 산업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HBM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이게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항상 주도주를 쫓아갈 때는 면밀하게 상황 변화를 재분석해봐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다시 원래 돌아가는데. 제가 주식 얘기하면 좀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차기 주도 후보군이 뭐냐 이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아직은 한 6월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까지는 화장품과 음식료가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나마 지금 5월 수출 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동차 그죠? 자동차 사실 뭐 현대차나 이 기아 이런 경우에는 이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요쪽 부분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 환원율 사실 그 인도법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법인 IPO 여기가 이제 3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 정도 특별 배당이나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고 또 5월 달 미국 판매법인이 뭐 역대 최고치라고 할 만큼 전기차 판매 부분도 양호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4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연기관 차이면서 향후에 테슬라를 대항할 전기차 이쪽으로 차근차근히 기술력을 발휘해가고 있는 부분이 현대 기아차 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꾸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까 밸류업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금융주는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십니까?
네. 사실 금융주는 네네. 배당이나 이제 이런 흐름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이 저PBR과 관련돼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매를 했었는데 네. 은행주가 뭐 저평가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을 때 그죠? 이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그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금융주를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금융주를 매매하신다는 건 장기적이고 자산이 좀 크고 변동성이 좀 작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금투세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들이 많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는 외국인끼리 열심히 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이번 흐름 아까 주도주 얘기는 화장품 음식료 당분간 얘기하셨으니까 네.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제가 여쭤보면 네. 김 대표님께서 그거는 뭐 얘기된다. 혹은 뭐 이거는 리젝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좋게 보셨고 바이오는 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친환경이 요즘 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전력기기가 하면서 그죠? 친환경도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하나솔루션이나 CSND나 친환경은 좀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반짝 상승으로 보십니까? 이제 일단 친환경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도 친환경 쪽을 많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공급의 과잉 부분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조금 어렵다. 그죠? 특히 이제 풍력 부분도 우리나라에서조차 그죠? 가격으로 이제 그 입찰을 하는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산업 부분이잖아요. 향후 이 친환경 쪽 라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풍력 쪽 시세도 좀 조금 반등을 했지만 네. 하나솔루션하고 이쪽 뭐 CS 인드나 이게 좀 반등을 했었어도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네. 원전 쪽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서 이주 수출을 하고 또 그 우리 시장도 나름대로 원전을 더 확대하는 흐름 그리고 충분히 조정도 가격 조정도 받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뭐 주도주 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사실은 이제 뭐 우주항공청 개청하고 또 뭐 지난주였죠. 정부가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데 꽤 먼 기간이었긴 했는데 그죠. 네. 여기는 우주항공은 좋은 거는 이제 국방 우주항공 우주와 방위산업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하나그룹 같은 경우. 네. 그런 쪽은 좋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우주항공청 요거 이제 그거는 네네네. 도표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보면 네. 5월 27일 날 경남 사천에서 개청을 네.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그 이전에 좀 시세가 조금 움직였었고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 요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니죠, 사실은. 예. 자, 그 우주산업 밸류체인 관련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K 방산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금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23년 약 135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대비 2023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춤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동안 그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방산 수출 금액이 17억 달러였었는데 그게 100억 달러 넘어서고 막 난리 나면서 지금 수지가 들어오다가 잠깐 멈춤거린 게 2023년이다. 그런데 지금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 예산 지출 이 가이드라인이 2%대고 2%대 못하는 기업도 나라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까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 방산에 대한 부분은 양호할 거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금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2%밖에 안 되고 그런 와중에 탈세계화 기족 지금 알게 모르게 뭐 대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미국이 경찰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서 국지적인 부분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뭐 하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지금껏 소모했었던 그
무기 아, 이 부분을 채우는데도. 다시 또 재고를 채워놔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모멘텀으로 보면 다시 또 상승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막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 네. 적어도 그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그런 개별 기업의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맞아요.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수주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섹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안에서 그 기업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ETF를 사지 않는 이상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ETF를 사면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개별 기업을 살 때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네. 이야기하는 게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아, 맞아요. 그죠? 그 네. 산업이나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할 때 네, 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섹터고 해서 좋다고 해서 뭐 예전에 유명했던 섹터 샀는데 계속 딴 건 올라오는데 뭐 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LG생공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고 그러죠.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선주 제가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요. 조선주도 빅사이클이 왔다 그러면서 한참 상승하다가 주춤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좀 3분기쯤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 이제 약간 그 국방 쪽으로도 이제 뭐 MRO 잠수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선주 좋게 보시는 분 많던데. 조선주 중에 네. 저 HD 한국조선해양은 아주 양호한 모습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뒤따라가는 게 HD 현대중공업하고 그렇죠. 저 하나오션 뭐 이런 쪽인데 저는 이제 중간 이상 정도.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딱 말씀하신 그 정도. 그 정도의 시세, 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네. 예. 그런데 확 시장을 주도할 부분은 아니다. 뭐 MRO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고 저 미국의 그렇죠. 네.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네, 되고 네. 함정을 뭐 보수하는 데에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미국의 그 노조 부분들이 중국 부분을 견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혜는 일정 정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물동량이 이제 엄청나게 하면서 그런 선박의 수주나 이런 수익성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상 정도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네. 바뀔 수 있죠. 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지금 보는 네, 시점에는 네. 저는 이제 어느 이런 거거든요. 주도 섹터는 한번 시세를 낼 때 그죠?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지금은 실리콘2부터 시작을 해서 VT, 아모레퍼시픽도 52주 신고가를 네, 내고 예. 이렇게 달려갈 때는 그게 시세가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9일, 4월 1일부터 대장들이 출발을 하고 그 나머지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형국인데 지금 4월, 5월 2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보통 주도 섹터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부분도 3달, 2달 반에서 3달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이다가 그 다음 이 실적 개별 실적이 이 부분보다 더 좋게 나오면 또 2달 반, 3달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아직은 아직 주도주 그리고 아까 시장 전반 흐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예.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 그러면 섹터가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지금처럼 9월이나 11월 이쪽으로 밀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주도 섹터가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이 상승을 좀 크게 했었던 부분은 5월 수출 실적 영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 얘기를 하면서 뭐 말씀하시는 거 그 정도는 이제 뭐 저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도주 좋다는데 1년 후에 아니 안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3개월, 6개월의 패턴 흐름들을 가면서 계속 주도주로서 에너지를 머금고 실적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죠?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섹터가 3개월, 6개월이면 또 새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앵커님이 전문가 하셔도 되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먹으니까 걱정 안 네.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섹터 얘기 가운데 혹시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엔터 얘기 좀 뭐 여쭤보고 끝내려고 해요. 네. 엔터 얘기 할까요? 네,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엔터주는 왜냐하면 물론
겁나 사실 많이 빠졌어요. 노이즈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기대감이 많은데 아까 주도주 살짝 얘기하시면서 인터미디어 쪽은 뭐 아니라는 쪽으로 살짝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K-팝 얘기하면서 그죠? K-팝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사실 공연 수익이 아니라 앨범 수익이 컸잖아요. 네, 거기다가 네. 이제 또 그 뭔가요? 카드 굿즈 같은 거 뭐 예, 이런 거. 예, 뭐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일단 좀 과하게 음. 진행됐었던 그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소 늦춰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공연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하고는 있지만 이전만큼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리. 그럼 관심이 올림픽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2, 4분기 실적까지는 별 볼 일 없지 네, 네,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기대할 거는 이제 3, 4분기 정도인데 시간이 남은 예, 거죠. 그때 그 뭐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쓸 제사 필요 지낼 없이. 필요는 없다. 우린 보초 쓴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뭐 1년 후, 2년 후 뭐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좋아질 거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주식 하나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후에 실적이 어떻게 예. 좋아질 것이냐를 추정하는 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가장 그게 네. 핵심 포인트죠. 예, 예. 적어도 지금 6월인데 그죠? 그렇죠. 8월 15일 이후 2,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렇죠. 그때까지 맞아요. 강한 실적이면 사실 조금 밀려도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2,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종목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면 살 이유가 없는 예, 거죠. 그렇죠. 살 이유가 없죠. 네, 명확하게 주도주의 그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